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교재는요, 116페이지 보시면 돼요. 116페이지. 오늘 수업이 인문기초과정 4주차 수업입니다. 오늘 진도는요, 수요 공급 모두 끝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차트, 부동산 정책이죠. 정책 입문과정을 설명드리고요. 다음 주 5주차는 이제 투자론에 대한 입문과정을 볼 거예요. 오늘은 이제 수요 공급하고 정책까지 봅니다. 자, 교재 116페이지고요. 이제 3절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균형과 조정이 나와요. 이 파트도 매년마다 꼭꼭 출제되고 있어요. 올해는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균형을 보기 전에 지난주 했던 내용들 잠시 떠올려봐요. 자, 수요 공급 기억나시죠? 수요는 물건을 사는 것이고 공급을 파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기본적인 수요 법칙은 비싸면 적게 산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비례 법칙이다, 반비례 법칙이다? 반비례 법칙이죠.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수요 법칙은 반비례 법칙이 되고, 반비례 법칙을 그래프로 그리면 우상향이다, 우하향이다, 우하향. 여기까지만 떠올리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공급 법칙은 물건을 파는 것, 생산하는 것인데,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증가시킨다고 했어요. 비례 법칙이다, 반비례 법칙이다, 비례 법칙. 자, 그래프는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런 흐름에서 이제 교재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목이 시장의 균형이죠. 옮겨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수요를 공부했고요. 두 번째, 공급을 공부했어요. 자, 이걸 합친 것이 이제 균형가격 결정과 이동인데요. 자, 이 파트는 올해 32회 출제가 많이 되었고 매년마다 필수 출제입니다.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자, 출제 패턴은 두 가지입니다. 균형가격 결정과 이동하게 되면 반드시 출제가 돼요. 첫 번째는 계산 문제. 일단 계산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필수 사항이 되고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균형 가격이 나왔다면 그래프를 그려줘야 됩니다. 그럼 계산 문제는 어떻게 준비할까? 오늘 준비 안 합니다. 입문 과정에서 마지막 7주차 아마 12월 29일이 될 거예요. 그때는 제가 계산 문제만 뽑아가지고 하루를 모두 계산 문제만 푸는 데 집중할 거예요. 그때 가서 이 문제 다루게 됩니다. 그때 가서 연습하고요. 그러면 그래프는 오늘 지금부터는 그래프 그리는 연습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게을러서 그래프 그리기 싫어합니다. 만약 그래프가 어렵다면 제가 대충 넘어가겠는데요. 이게 또 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116페이지랑 117페이지 보니까 그래프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이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참고로 자, 이 그래프는요. 쭉 넘어갑니다. 부동산 정책이 있죠. 그래프는 정책에서도 엄청 나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교재에 268페이지를 펴보세요. 268페이지. 268페이지 보시면 그래프가 보이나요? 좀 복잡하죠, 그죠? 골치 아파요. 한 장만 더 넘겨볼까요? 계속 나오는데 그래프가 한마디로 되게 복잡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에서도 이런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수요 공급에서 그래프를 제대로 잘 그리고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정책을 수월하게 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험은 기본적인 내용만 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내용. 그래서 오늘 수만 잘 따라오시면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교재 다시 116페이지를 봅니다. 자, 116페이지 보시면 1번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입니다. 얘가 목차 1번이죠. 바로 균형 가격 결정입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네모 2번이 있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 얘가 바로 이동이죠. 목차 2번입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 결정 그리고 변화 또는 이동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풀어서 볼게요. 첫 번째 균형 가격 결정인데요. 이 흐름은 116페이지 교재 보시면 박스, 그래프, 그림이 나와요. 얘를 그대로 옮겨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 그려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세로축은 P 가격이죠. 가로축은 Q 수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듯이 수요 법칙은 반비례 법칙이고 그래프가 우하향입니다. 이렇게 우하향이 돼요. 자, 공급 법칙은 비례 법칙이죠. 우상향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니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있죠. 얘가 균형점이 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이 점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이 돼요. 자, 우리 기준은 균형 가격은 P0 나와 있죠. 저는 습관이 P0인데 P0 하나, P 스타 표시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가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 P 스타가 결정이 되고요. 또 만나는 점에서 쭉 내려오시면 여기서 균형량이 결정이 돼요. Q 스타가 됩니다. 어려운 거 없잖아요.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결정이 됩니다. 아주 쉬운 그림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장 원리가 양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일치하지 않을 때가. 예를 들면 자, 파란 선을 볼까요? 얘는 일치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또 이렇게 꺾게 되면 또 일치 안 하잖아요. 여기까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파란 선이 뭘 말하느냐? 요거 잘 보시면요. 얘가 수요 곡선이죠. 수요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수요가 적어요. 얘가 공급이잖아요. 공급은 많잖아요. 결국 빚금친 만큼 갭이 생겨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훨씬 많잖아요. 이것을 초과 공급 이렇게 불러요. 공급이 많다. 그러면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 빚금친 만큼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혹시 이런 경우 많이 보셨죠? 2월 상품 폭탄 세일, 창고 대방출 이런 광고 많이 보셨죠? 그게 공급이 넘치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뭐지? 창고에 재고가 잔뜩 쌓였어요. 공급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재고가 넘친다, 공급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때 뭘 합니까? 80%, 90% 폭탄 세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재고가 넘치니까 이렇게 폭탄 세일한다.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가격이 싸니까 폭탄 세일하는 만큼 싸니까 사자가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요점을 찾아와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공급이 넘친다면, 초과 공급이면 가격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점점 균형점을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공급이 넘치면, 초과 공급이면 가격이 내려오면서 균형점을 찾아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교재 그래프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자, 반대로 이런 그림 볼까요? 거꾸로 이런 그림입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얘는요, 공급 곡선이죠. 공급이 요거밖에 안 돼요. 공급이 적어요. 그런데 수요가 이만큼 많잖아요. 결국 빗금치만큼 또 갭이 생긴다.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훨씬 많잖아요. 얘는 바로 초과수요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수요가 많다는 것은 다른 말로 공급이 적다는 말이잖아요. 공급이 적다는 게 우리 쉬운 편으로는 품귀현상이다. 품귀현상. 공급이 귀하대요. 이런 예가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올해도 배추가 귀하대요. 배추까지 되게 비싼가 봐요. 그럼 배추 공급이 요것밖에 없는 거야. 배추 먹을 사람은 이따만큼 많은데 배추 공급이 태부족입니다. 그럼 배추값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김치값이 금치값이 돼버려요. 이때는 배추값이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배추가 풍기현상이니까 배추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 비싸지면 사자가 적어집니다. 비싸니까. 그러면서 또 이점을 찾아오거든요. 따라서 결론, 공급이 부족하다, 수요가 넘친다 하게 되면 공급이 부족하니까 필연적으로 가격은 급등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자가 점점점 적어지면서 또 균형점을 찾아오거든요.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림 보시면서 공급이 부족하다, 품귀 현상이다, 수요가 넘친다라고 할 적에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올라간다. 그러면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양자가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양이 결정이 돼요. 자, 그래프 이제 이해되시겠죠? 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일반적인 균형 논리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서 균형이 결정이 되는데, 만약 공급이 넘친다면 가격이 내려오면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공급이 부족하다, 초과수요라면 가격이 오르면서 균형점을 찾아간대요. 결국은 이 만나는 점에서 결국 균형 가격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 그래프만 아셨다면, 박스 그래프만 아셨다면 아래 설명 있죠? 설명은 읽지 마세요. 읽어본들 괜히 머리만 헷갈리고 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그래프 볼 줄만 아시면 돼요.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표가 나와요. 표. 자, 이 표도 과거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표를 보니까 임대료가 18만 원일 때 수혜량은 20개고 공급은 100개다.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래, 5칸이 있죠. 자, 이때 균형은요, 뭡니까? 이 그래프 보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 같은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17페이지 세 번째 칸 보시면 임대료가 10만 원일 때 수요도 60, 공급도 60, 일치가 되잖아요. 얘가 바로 요점입니다. 60, 60 일치가 되잖아요. 이럴 때 균형이 발생이 된대요. 이런 것도 문제가 나왔다면 의외로 쉬운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은 결정이 된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균형 가격 결정은 한번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목차 2번이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 얘가 바로 균형 가격의 이동 또는 변화를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래프가 복잡합니다.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이 그림도 어려운 그림은 아니고 한번 따라오시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모 2번 보니까 거래 1번이죠. 수요와 공급이 각각 변하는 경우 해서 박스 보니까 네 개의 그래프가 나와요. 첫 번째가 수요 증가, 두 번째가 수요 감소, 세 번째가 공급 증가, 네 번째가 공급 감소요. 자, 그래서 요 네 개 그래프를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교재가 그래프 나와 있으니까 저는 옮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프가 네 개죠.
그러면 가격과 수량 그대로 옮겨주고요. 그러면 얘를 그대로 옮겨와요. 수요 곡선. 다음 공급이다. 양자가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은 결정이 돼요. 수요와 공급입니다. 제가 지난주 게시판 댓글을 보니까, 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요. 이거를 드르륵 하잖아요. 이게 재미가 있대요. 제가 얼마나 비쉽게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드르륵이 재밌나 봐요. 드르륵. 예. 자, 수요와 공급입니다. 자, 또 드르륵 합니다. 드르륵, 드르륵. 예. 자, 4개입니다. 교재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첫 번째가 1번 수요 증가입니다. 두 번째가 수요 감소입니다. 세 번째가 공급 증가예요. 네 번째가 공급 감소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 곡선이죠. 증가하면 이러면 증가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증가한대요. 얘가 수요 증가입니다. 이대로 그려주면 돼요. 수요 증가 1번, 얘가 1번. 자, 그래서 항상 그래프는요. 증가가 나오면 우측 이동이다, 좌측 이동이다. 우측 이동. 증가는 무조건 우측 이동입니다. 수요 증가. 자, 수요가 증가하니까 균형점이 원래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요점으로 이렇게 변화, 이동이 생겼잖아요. 얘가 바로 균형 가격의 이동 이렇게 불러요. 아,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구나. 그럼 이제 이동점은요, 바뀐 점은 원래 점과 비교합니다. 또 드르륵 합니다. 드르륵. 드르륵 했더니 원래보다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원래보다. 그러면 양은요, 원래보다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원래 점과 비교하니까 가격은 P1만큼 올라가고 양은 Q1만큼 늘어나더라. 우리 시험은요, 그래프가 안 나와요. 이걸 풀어서 물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뭐냐?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늘어난다. 이런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틀린 문장은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감소한다. 틀린 말이지. 하나만 싹 바꿔서 물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절대 그리지 않고요. 여러분이 얼른 그려서 이걸 빨리빨리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 봤잖아요. 이 그림. 이 그림을 그냥 볼 게 아니고 현실 사례와 연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학교 가셔가지고 부동산 실무를 하게 되면 실무에서 수요가 증가하더라 하는 대표적인 예가 여기다가 인구를 집어넣죠. 인구가 증가하는 게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인구 증가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인구가 증가하더라. 최근에 가장 몇 년 동안 뜨거웠던 지역이 바로 세종시. 그러면 세종시가요, 5년 전 비교해요. 5년 전과 현재를 비교합니다. 5년 전 세종시 인구가 22만 명이었거든요. 5년 전. 그런데 5년 지난 현재 원래 인구는 무려 37만 명입니다. 와,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인구가 이만큼 늘어났다. 5년 동안에. 얘가 바로 수요 증가입니다. 그럼 결국 이 인구가 22만 명인데 얘가요 37만 명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인구가 확 늘어나니까 세종시 부동산 가격은 이만큼 오르고 그만큼 거래량도 늘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 중개를 해야지 돈 벌지 그렇잖아요. 항상 중개활동은 이런 지역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서 중개를 하게 되면 그만큼 가격도 오르고 거래도 잘 되고 돈 벌잖아요. 얘가 바로 수요 증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요 증가를 봤고요. 다음 두 번째 수요 감소입니다. 수요 감소는 수요 곡선이 있죠. 얘는 증가라고 했잖아요. 우측 이동. 그럼 감소는 뭐지? 거꾸로 좌측 이동. 이러면 수요가 감소합니다. 얘가 수요 감소예요. 얘가 2번. 수요가 감소한다. 자, 다시. 증가하면 우측 이동, 감소하면 좌측 이동. 이거밖에 없어요. 수요건 공급이건 증가는 무조건 우측 이동, 감소는 무조건 좌측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감소가 되었더니 균형점이 변동이 생겼어요. 원래 균형점은 흰 점인데 수요가 감소하니까 바뀐 균형점은 노란 점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얘가 바로 균형 가격의 이동입니다. 그럼 그 결과 원래 점과 비교해봐요. 원래보다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내렸다 P1만큼 내려갔어요. 또 원래보다 양은 늘었다 줄었다 줄었잖아요. 이렇게 줄었잖아요. 따라서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도 줄어든다. 그래 그래프를 안 그리고 말로 그걸 묻습니다.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줄어든다. 얘가 바로 그대로 시험 지문입니다. 그럼 이대로 볼 게 아니고 여기다 뭘 집어넣자? 대표적인 게 인구. 인구가 감소하면 이 그래프가 나와요. 감소하면 수요 감소니까. 그러면 인구가 증가할 때 세종시를 예를 들었죠. 세종시다. 그러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어딘가면요. 지금 저기 남해안에 거제도 들어보셨죠? 거제예요. 5년 전에 거제도 인구가 꽤 많았는데 조선업이 좀 사양산업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나오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점점점 인구가 줄어들어요. 조선업이 별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럼 이제 5년 전에 거제 인구가 27만 명이었거든요. 27만. 그런데 조선업이 조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자꾸 빠져나갑니다. 감소해요. 그러니까 5년 뒤에 현재 올해 자 인구가 몇 명이다? 2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에 인구가 3만 명 감소했잖아요.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구가 27만 명이었는데 몇 명 줄어들었다? 24만 명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드니까 거제도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그만큼 거래량도 줄어들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동네에서 중개받게 되면 재미가 없다. 그렇잖아요. 가격도 내려가고 거래가 잘 안 되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보더라도 자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자 수요가 증가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인지 인구가 감소한 지역인지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면 가능한 중개업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경력만 치라고 가격은 자꾸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을 찾아가서 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 좋다는 말입니다. 자, 요 그림 보시면서 수요 증가는 무조건 우측 이동, 감소는 무조건 좌측 이동.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공급 넘어가요. 공급. 자, 이제는 공급이니까 요거 생각하세요. 공급 곡선.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무슨 이동? 증가. 우측 이동. 이렇게 공급이 증가한대. 얘가 바로 공급 증가입니다.
공급이 증가하니까 균형점은 원래 흰 점에서 이렇게 노란 점으로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균형 가격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점과 비교하니까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 하락했죠.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증가했더라. 따라서 공급이 너무 많으면 공급이 많은 만큼 가격은 떨어집니다. 공급이 많기 때문에 양은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 공급이 증가하면 그만큼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그래프만 볼 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 현실과 그대로 집어넣자. 여기다가 배추만 집어넣자. 배추. 만약 어느 한 해에 배추 농사를 너무너무 많이 지었어요. 배추가 넘쳐요. 배추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배추가 넘치면 배추값 떨어지겠지. 대신에 배추는 그만큼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넘쳐버리면 공급이 넘치는 만큼 가격은 떨어진단 말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공급 감소입니다. 공급 감소. 공급 감소는요, 역시 공급선 떠올리자. 자, 감소니까 우측 이동, 좌측 이동. 공급 감소 이렇게. 얘가 공급 감소예요. 공급 감소입니다. 자, 공급이 감소하니까 결국 균형점은 원래 흰 점에서 이렇게 노란 점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여기까지가 균형 가격의 이동입니다. 원래 점과 비교합니다. 자, 공급이 감소하는 만큼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했죠. 필요한 만큼 상승하고. 그러면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했죠. 양은 감소하더라. 따라서 공급이 감소하는 만큼 그만큼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한다. 이 지문이 그대로 문장으로 물어요. 우리는 그래프로 묻는 게 아니고 문장으로 묻습니다. 그럼 여기도 공급이 감소한다. 예를 들어 보면 여기다가 배추를 집어넣자. 배추. 자, 올해처럼 배추 농사를 너무 적게 지어서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배추가 부족하면 배추가 오른다, 내린다? 올라가지. 그런데 배추는 농사를 적게 지었잖아요. 공급은 감소하고. 이렇게. 자, 이상으로 수요 증가 감소, 공급 증가 감소 네 가지 개수를 모두 보았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가격은 오른다. 수요가 감소하는 만큼,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가격은 내린다. 다시, 공급이 증가하는 만큼, 그만큼 가격은 내린다. 공급이 부족한 만큼, 그만큼 가격은 올라가더라.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연결해야 됩니다. 다시 옮겨서 볼까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올라요, 내려요? 가격 오른다.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가격 오른다 말입니다. 두 번째, 수요가 감소한다. 인구가 감소한대요. 그만큼 가격은 내린다. 다음에 공급이 넘치잖아요. 가격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많은 만큼 가격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급이 부족해요. 그러면 가격이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면 그만큼 가격은 오르더라. 그래서 항상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래프는 그냥 책으로 보시지 마시고 그냥 그래프 액면대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항상 실생활을 살다가 특히 뉴스 봐요. 뉴스 보시면서 항상 이걸 떠올리세요. 자, 뉴스 보니까 현재 정부가 대출을 확 풀어줍니까? 대출 쪼읍니까? 대출 쪼고 있잖아요. 뭐 DTI 규제, LTV 규제부터 해가지고 확 쪼고 있잖아요. 돈을 쪼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쪼으니까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지요. 대출 규제. 대출을 규제하는 만큼 수요가 줄어들어요. 결국 이제 가격은 내려가는 거야. 만약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바뀐 정부가 그걸로 대출을 확 풀어준대. 대출 완화. 그러면 가격 오른다 내린다.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으로 이제 대출을 완화시켜준대. 확 풀어준대요. 풀어주는 만큼 이런 기사가 뜨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는구나. 그럼 그것만큼 이제 가격이 오르겠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걸 보고 이걸 예상을 해야 됩니다. 미리. 자꾸 뉴스 볼 때마다 이게 뭘 움직이지 해야 됩니다. 자, 현 정부가 특히 서울에 턱없이 집값 오르고 주택이 부족하니까 3기 신도시 있죠. 신도시. 3기 신도시를 마구 개발하겠다는 게 공급을 줄이는 겁니까? 늘리는 겁니까? 늘리는 거잖아요. 얘가 바로 신도시 공급입니다. 신도시 개발하면 공급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 결과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러려고 공급을 늘리는 거 아닙니까? 만약 뉴스가 또 규제를 해. 건폐율 규제, 용적률 규제, 재건축 규제 또는 재개발 규제 계속 규제버리면 건축 규제하는 만큼 공급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지. 건축 규제. 이런 것들이 공급을 줄이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제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금 이런 내용들을 그냥 책으로 보시면 안 돼. 여러분들이 항상 실생활에서 뉴스 딱 보자마자 저 뉴스가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구나, 감소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항상 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 뉴스에 따라서 어떻게 가격이 움직일까를 미리 예상하면 좋대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117페이지. 자, 바로 1번이었죠. 수요와 공급이 각각 변하는 경우.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그래프 이제 처음 들었지만, 그럴 수 있겠죠. 증가하면 우측 이동, 감소하면 좌측 이동. 이렇게만 그려주시면 돼요. 조금 복잡하게 넘어갑니다. 조금 복잡하게.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119페이지입니다. 자, 119페이지 보시면 이제 좀 더 복잡해져요. 바로 2번 보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동시에 변하는 경우다. 이제부터 그래프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은요. 수요만 증가했죠. 수요만 감소하고 하나만 움직였잖아요. 근데 지금 가로 2번은요. 수요도 움직이고 공급도 움직이고 둘 다 움직인데 둘 다. 조금 복잡해져. 역시 이것도 액면 그대로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자. 자, 괄호 2번. 수요 공급이 둘 다 동시에 변하는 경우에서 자, 그래프가 다음 페이지 봐도 되게 많습니다. 이거 전부 다 그리면요. 오늘 다 지나갑니다. 날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안 그리고 괄호 2번 보시면 괄호 2번.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다. 둘 다 움직이잖아요. 이것만 그리면요. 나머지 가로 3번, 4번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숙제 따로 그려보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만 다 그려드릴게요. 가로 2번.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다. 박스에 있죠. 그래프 3개 있잖아. 요거를 그대로 제가 다시 그려줄게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따라오실 거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3개죠.
가격과 수요량입니다. 자, 원래 균형을 그대로 그려져요. 수요 공급입니다. 자, 그래프가 3개인데요. 그러면 가로 2번이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증가한대요. 그럼 박스 그림 볼까요? 자, 박스 그림에 그래프가 3개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수요 증가 이꼴 공급 증가.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요 증가가 크고 공급 증가가 작아요. 세 번째, 수요 증가가 작고 공급 증가가 큽니다. 이걸 다 그대로 옮겨서 볼까요? 첫 번째는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가 똑같아. 두 번째는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이렇게. 세 번째는 수요 증가보다 공급 증가가 크다. 세 가지. 그럼 이때 그래프 그리는 거는요, 쉽게 그리려면 숫자를 넣어주면 좋아요. 숫자를 넣어줄게요. 수요가 10,000개 증가했는데 공급도 10,000개 증가했다. 같잖아요. 10,000개 증가, 10,000개 증가. 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부터 그려볼까요? 수요가 10,000개 증가했대. 수요가 증가했대. 몇 개? 10,000개. 자, 10,000개 증가했대요. 만개 증가. 공급도 10,000개 증가했죠. 그럼 공급도 똑같이 10,000개 증가했어. 우측이도 10,000개 증가. 그러니까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똑같잖아요. 만나는 점이 요 점이지, 노란 점. 그럼 이제 원래점과 비교합니다. 원래점과 이동점을 비교합니다. 여기까지가 뭐 균형 가격의 이동이잖아요. 그 결과 원래점과 비교하니까 가격이 똑같아요. 똑같고 원래보다 양은 증가했잖아요.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똑같이 증가하니까 가격은 변화가 없죠. 가격은 뭐? 불변. 변화가 없고 양만 Q만큼 증가했다. 이것도 시험 지문입니다. 우리 시험은 그래프 안 나와요. 말로 풀어서 물어요. 따라서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일하다면 가격은 불변이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런 맞는 문장인데 만약 가격이 오른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하나만 싹 바꿔서 묻잖아요. 두 번째 그래요. 둘 다 증가하는데 수요 증가가 더 많이 증가했대. 그러면 숫자를 넣어봐요. 수요가 10,000개 증가했어요. 10,000개 증가. 공급은요 5,000개 증가했어요. 둘 다 증가인데 얘가 더 많이 증가했잖아요. 더 많이 증가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대로 그려주면 돼요. 수요가 10,000개 증가했죠. 수요가 10,000개. 우측 이동. 자, 공급은 5,000개입니다. 그럼 공급이 얼마? 5,000개. 5,000개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수요가 10,000개 증가, 공급은 5,000.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점은 원래 흰 점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더라. 얘가 바로 균형 가격의 이동입니다. 이동했잖아요. 그럼 원래점과 비교하니까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라. 상승했죠. 피온 만큼 상승하고.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증가했잖아요. 따라서 이게 시험 지문 그대로 나와요. 따라서 둘 다 증가하는데 수요 증가도 크다면 그것만큼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양도 증가한다. 우리 시험은 그래프 없이 말로 무료의 문장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시험자 손으로 그리든지 그리면서 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둘 다 증가하는데 공급 증가가 훨씬 더 크대. 또 숫자 넣어볼까요? 둘 다 증가했죠. 수요가 10,000개 증가했어요. 공급은 20,000개 증가했어요. 그러면 수요보다 공급 증가가 크잖아요. 이대로 그려주면 돼요. 자, 그림 그려본다. 수요가 10,000개 증가했다. 우측 이동이죠. 10,000개. 만 개 증가했어요. 공급은 훨씬 더 많이 20,000개 증가합니다. 20,000개. 이만큼요. 그랬더니 균형점은 원래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하잖아요. 얘가 바로 균형 가격의 이동입니다. 그러면 원래점과 비교했더니 원래보다 가격은 하락했죠. 비용만큼. 또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증가했잖아요. 따라서 수요 증가보다 공급 증가 훨씬 더 크다면 이때는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증가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경우를 실제로 그림은 그려봐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세계 그래프는 수요도 움직이고 공급도 움직이면서 둘 다 변하는 경우 조금 복잡한 그림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따라오시면요. 나머지 가로 3번, 4번, 5번 이런 분들이 그대로 증가는 우측 이동, 감소는 좌측 이동 그려주시면 돼요. 이미 또 책에 그림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을 자꾸 그려봐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균형점의 이동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그림 보시면서 한 번 더 응용하자. 도대체 이런 그림들이 현실적으로 어디서 나올까?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요즘 핫하잖아요. 뜨겁잖아요. 이슈가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이 노선만 들어서서 공사만 들어가면 난리 났잖아요. 땅값 오르고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 정부가 GTX 노선 이제 개발합니다. 개발사. 요거 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인구가 확 늘잖아. 이만큼 늘어요. 그러면 이 GTX 개발이 되게 되면 공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겠죠. 그런데 공급 증가는요. 수요만큼 못 따라옵니다. 더뎌지거든요. 그러니까 GTX가 만약 노선이 생기고 막 개발 뜨게 되면 인구는 확 늘어나는데 공급은 이거만큼 못 따라와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인구는 확 늘어나는데 공급은 못 따라오잖아. 그러니까 GTX 노선에 들어서게 되면 얘가 이렇게 이동하더라.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은 막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거래가 잘 되고 있어요. 이런 식의 중개하면 얼마나 좋을까? 돈 벌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들이 전부 다 여기서 보시면서 자꾸 이제 연결해 보세요. 책만 보게 되면 이론 따로 실무 따로야. 그래서 우리 모든 뉴스거리가 나왔다면 전부 다 수요랑 공급이랑 다 응용하게 되면 이런 걸 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자, 이상으로 수요와 공급의 상호간의 작용에 의해서 균형 가격의 결정과 이동. 자, 그래프를 충분히 그렸는데요. 입문 과정이니까 제가 따박따박 다 그려드렸지. 1월달, 3월달 정기 진도가게 되면요.
이 그래프 다 그리다 날 새버리거든.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1일 과정부터는요. 이런 그림을 과감히 생략합니다. 3개 안 그리고 1개만 싹 그리고 말 겁니다. 확 줄여가지고. 왜냐하면 더 중요한 진도가 있으니까. 자, 결론입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상호상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결정과 이동은 다 그래프로 그려드릴 거예요. 그러는데 결론. 우리 시험에 강의해야 돼. 우리 시험은요. 절대적으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돼요. 계산 문제 오늘 안 달았거든요. 안 달았고 12월 29일 7주차 마지막 수업 시간 때 제가 프린트 자료 내드릴 거예요. 계산 문제만 기초. 그럼 이제 감 잡힐 겁니다. 네. 그다음에 그래프는 자 제가 충분히 모든 경우를 그려드렸거든요. 따라오셨을 거예요. 이런 많은 그래프가 다음 시간 되면 정책 넘어가잖아요. 예. 정책에서 그래프가 무진장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려야지 정책도 편해지거든요. 예. 여기까지 봤고요. 자,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정책 입문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